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WS 방송입니다. 오늘은 15년간 구리시장을 역임하신 박영순 전 시장님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럼 시청자분들께 자유롭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리 시민 여러분, 박영순입니다. 이번에 제가 10여 년 만에 다시 구리시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구리시가 잘 발전되고 또 희망이 있는 도시이고 문제가 없다면 이미 퇴직한 전직 시장이 10년 만에 다시 출마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리시 현재 많이 무너져 있고 어렵습니다. 구리시를 살려야 되겠다. 구리시를 살릴 사람은 그래도 경험 있는 박영순밖에 없다. 이런 심정으로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구리시장 선거에 출마하시는데 출마를 결심하게 된 순간 이유가 있을까요? 예,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구리시에 온 지가 32년째 됩니다. 구리시에 오기 전에는 제가 이제 공주사범대학을 나오고 저기 시골에서 변산반도 중학교 영어교사를 한 2년 하다가 뜻한 바 있어 외무고등고시에 합격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외교부라든지 내무부라든지 청와대 비서실에서 세 번 대통령을 행정관으로 모시면서 20년간 중앙부처에 공직생활을 하다가 94년도에 마지막 관선시장으로 구리시에 부임을 해가지고 바로 이어서 민선자치시대가 열리면서 민선 1기부터 6기까지 6번 선거에 출마해서 3번 당선되고 이제 3번 낙선을 했습니다. 제가 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특별히 남는 거는 전국 최초로 태극기의 도시를 선포했고 그리고 고구려 역사를 살리는 사업을 전개했고 그리고 수도권 최대의 꽃축제인 코스모스 축제, 유채꽃 축제를 개발했고 또 역발상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인 소각장 굴뚝을 전망대로 만든 구리타워를 또 세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리 한강변에 자족 도시를 유치하기 위한 국제 디자인 도시, 즉 GWDC 사업을 추진하다가 2014년 선거 때 현수막 문구 하나가 문제가 되어서 그게 2015년 12월 달에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부여가 되고 예상도 못하고 있었는데 시장직에서 중도에 사퇴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저는 이 10년 동안 구리시가 잘 되기만을 바랐습니다. 후임 시장들이 저하고 약속도 했습니다. 당선되면 박 전 시장 하시던 일 저에게 전권을 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당선만 되면 약속을 안 지킵니다. 엉뚱하게 편질되어 가서 결국은 이 사업이 중단되고 폐기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 10년 동안에 전직 시장이 하던 일들을 이어서 할 생각은 안 하고 후임 시장들이 하나같이 다 핵심 사업들을 뒤엎고 폐기하다 보니 구리시의 변화와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드타운 1등 도시라는 오명을 지금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살만한 도시 같으면 인구가 줄어들겠어요? 인구가 늘어나는 거죠. 날마다 무너져가는 이 구리시를 바라다 보면서 평생을 구리시를 위해 살아온 제 입장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나라도 야구에서 우리가 9회 말 구원 투수 투입하는 심정, 나라도 나가서 구리시를 살려야 되겠다 하는 절박한 심정에서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무능하고 초보 시장, 그리고 마음이 올바르지 못한 후배들한테 구리시를 4년간 더 맡겨놨다가는 영원히 구리시는 베드타운으로 그저 그렇고 그런 도시로 끝나고 만다. 마지막 기회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출마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리시에 다양한 현안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들 중에서 중점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네, 무엇보다 토평 2지구 한강변 100만 평,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제 디자인 도시 유치하려고 했던 곳인데 그린벨트를 조건부로 풀었던 곳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후임 시장들이 이거 지키지를 지금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저게 지금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작년 말에 지구 지정이 끝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부 사업으로 확정이 됐고 그린벨트가 완전히 풀렸다는 얘기예요. 한편 그린벨트가 풀렸다고 하는 건 이제 하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K스타월드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하남은 아직 그린벨트 풀려면 몇 년 더 걸리고 우리가 그건 앞서 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공공주택 지구이기 때문에 주택을 지어야 되는 거죠. 아파트를 22,000세대. 그런데 법적으로 10%의 범위 내에서 10%면 약 한 8만 평 도시 지원 시설 용지를 구리시가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도시 지원 시설 용지는 모든 수도권의 신도시들이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 지식산업센터는 수도권에서 공급 과잉이. 우리 갈매 신도시 그 가보시면 텅텅 비어 있잖아요. 또다시 토평에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게 돼 있는데 현재 구리시는요, 현재 시장은 잘 몰라요. 그럼 뭐 스마트 그린시티라고 뭐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는데 지식산업센터에 예를 들면은 정말로 지식산업들이 막 들어오면 좋은데 야, 이 대목에서 남양주가 왕숙 3기 신도시를 추진하면서 당시 남양주 시장께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태클을 걸어가지고 우리는 다산도 베드타운이었는데 왕숙 3기도 또 베드타운 우리 못하겠다.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 용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바꿔달라. 그러니까 36만 평 지금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금 남양주가 공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리는 여기 토평에 지식산업센터가 생긴다. 용지가 생긴다. 그럼 두 개 뭐가 차이가 나냐?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땅값이 조선 원가로 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이 취득세의 경우 50% 감면이. 근데 지식산업센터는 땅값이 감정가, 원가가 높죠. 세금은 35%밖에 감면이 안 됩니다. 그럼 기업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남양주로 가죠. 거기는 또 뭐 GTX 비노선 역생기죠. 지하철 9호선 역생기죠. 경춘선 트리플 역세권이에요. 구리 한강변에 아직 제 공약 이거 말고는 구리 한강변에는 지금 지하철역이 한 군데도 없어. 거기에 8만 평의 지식산업들이 오겠냐. 저쪽으로 가지.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남양주처럼 강력하게 중앙정부하고 협상을 벌여서 이거를 갖다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승격해서 여기에다가 남양주하고 중복되지 않은 업종 그리고 한강변이라고 하는 워커힐에 인접되었다고 하는 이런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우리만의 업종, 즉 호텔, 컨벤션, 이게 마이스 산업, 관광, 그 다음에 K 콘텐츠, 뭐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그 다음에 K-팝 아레나라고 대규모 몇만 명 들어가는 K-팝 전용 공연장, 나중에 스포츠 경기장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이런 걸 만들어서 구리 한강변에 10만 평을 좀 더 확보해서 한 20만 평 정도에다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류의 허브를 도시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일자리가 생기고 그 일자리의 절반은 10만 명이 생긴다면은 50%는 구리 시민에게 이제 할당하는 거죠. 이런 도시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이번에 공약을 한 거고 30년 된 저의 꿈인데
제가 이제 보니까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요즘 와서 제가 제 공약을 큰 명부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동안 아무도 없었어요. 특히 무슨 뭐 영화 제목처럼 이 제목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방법론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만든다는 것을 지금 대부분 여기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모르고 또 아예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됩니다. 법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예외 조항이 있는데 이 예외 조항을 모르고 적용을 안 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행정에 대해서 중앙행정과 지방행정 저만큼 많이 해본 사람이 구리시에는 없잖아요. 제가 들어가서 지금 도시첨단산업단지 만들고 K 콘텐츠 한류 허브 도시를 구리 한강변에 만들겠다. 이게 가장 큰 저의 목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또 하나 그동안 구리시가 아주 잘못한 게 있어요. 민주당 정부 때도 그때 시작을 한 건데 문재인 정부 시절이죠. 산호동 30만 평 그린벨트 포함해서 거기에다가 이커머스 물류단지, 그러니까 대형 창고단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이제 창고단지 일부하고 거기에 뭐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구리시에서 좀 옮길 테니까 좀 땅을 좀 달라. 뭐 요즘 뭐 현 시장은 거기다가 뭐 테크노밸리를 만들 땅을 달라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타당성 첫 번째 실패했고 두 번째 좀 사업을 면적을 조정해서 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건 이제 오리무중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기에 지금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지금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도 아직 오리무중이 됐다 이거예요. 근데 원래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제가 재임 시에 있는 그 자리에서 시설을 현대화하는 재건축을 할 계획이 있는데 제 후임 시장 2명이 무슨 뚱딴지 마음을 먹었는지 그걸 사로리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저 변두리로 지하철역이 있는 여기를 놔두고 이거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구리시같이 작은 도시는. 서울특별시도 가락시장을 옮기려고 하다가 결국 못하고 있는 그 자리에 시설 현대화해서 요즘 영업 잘하잖아요. 제가 설계했던 대로 만약에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그대로 시설 현대화를 했으면 지금 가락시장 못지않게 활황을 영업이 잘 되고 있을 겁니다. 결국 정책 판단을 잘 못한 2명의 후임 시장 때문에 우리 도매시장의 상인들 10년 동안 허송세월하고 장사도 안 되고 손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약에 뭐라고 했냐. 산호동 이전은 포기합니다. 철회 대신에 근데 요즘 와서 보니까 서울에 지금 반포에 고속버스터미널이 있는데 고속버스터미널을 신세계그룹에서요. 지하에 다 집어넣고 지상에는 주상복합 쇼핑몰을 만든다. 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상에다 하지 말고 지하에 모든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지하에 넣자. 제가 이런 사례가 있는가 하고 알아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한두 군데 비슷한 게 있어요. 지하에 도매시장에 들어가면 지상이 남잖아요. 지상에는 한 6만 평이 부지니까 스타필드가 3만 5천 평밖에 안 되거든. 우리가 6만 평이에요. 지상에는 스타필드보다 더 큰 다산의 현대 아울렛은 이거 게임도 안 되고 여기에 수도권 최대의 복합 관광 쇼핑몰을 만들자. 민자 유치 충분히 가능. 왜냐? 거기가 유통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민자 유치가 가능하고 바로 옆에 지하철 8호선 역이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계획을 지금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공약으로. 그리고 사거리는 30만 평은 이제 공공주택 지구인데 20만 평은 LH인데 줘서 아파트 지어서 서울의 주택난 해소하는데 도라. 그러고 10만 평은 구리시가 받아서 경기도시주택공사와 구리도시공사가 함께 여기에 약 7,000세대 내외의 순환형 이주자 주거단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시내 재개발 재건축, 주택 이동이라든지 인창동 재개발 재건, 딸기원 재개발 재건축할 때 우리가 살다 와야 되잖아요. 갈 데 없어요. 갈 데 없으면 사업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로리 이것은 제가 들어가야만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어느 후보도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그다음에 이제 갈매 신도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갈매 신도시 제가 재임 중에 계획을 했던 그런 사업인데 제가 마무리를 못하고 나와서 그 이후에 갈매 신도시 입주민 여러분들 많이 불편과 그 고통을 겪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전직 시장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라도 여러분의 고통을 제가 일 잘하는 추진력이 있는 박영순이 덜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덜어드리냐? 첫째, GTX B노선 갈매역 정차는 작년 말에 이제 안 된다고 통보가 왔지만 이건 시장, 뭐 국회의원, 뭐 누구누구 다 공약했는데 못 지켰잖아요.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능력이 있어도 그 힘을 쓸 줄을 모르면 의지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면 바로 할 수 있어요. 역과 역 사이의 거리가 4km가 안 되는데 이거는 말장난. 왜냐하면 이 옹산역과 서울역 사이가 3.2km밖에, 거기도 4km 안 되면은 역을 만들지 말아야죠. 그 다음에 민자 역사를 이제 취해야 되는데 뭐 예산이 없다? 아, 예산이, 구리시 예산이 없으면은 시유지 팔면 돼요. 갈매동에 시유지 있습니다. 제가 지하철 8호선 도매시장역, 지금 동근홍역을 만들 때도 원래 경기도에서 그게 없었어요. 설계. 제가 보려다가 따졌어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구리시가 돈 댈게. 그래서 그때 제가 롯데마트 부지를 팔아서라도 내가 하겠다 해서 그래서 살려낸 게 오늘날의 동근홍역이에요. 할 수 있으면. GTX B노선 정차. 근데 문제는 GTX B노선이 갈매역 정차하려면 앞으로 7, 8년 기다려야 돼. 그 사이에 얼마나 불편하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특별히 아이디어를 내어서 여기 공약집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출퇴근 시간에 우리 갈매 신도시 주민 여러분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공용 버스를 시가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천 연수구 송도시가 지금 3월부터 하더라고요. 근데 제 계획은 뭐냐면은 공용버스를 운영을 하는데 갈매 이 주거단지, 아파트 단지에서 한 코스는 어디로 가냐? 지하철 6호선이 있는 신내역. 한 코스는 상봉역 7호선이잖아요. 또 한 코스는 벌레역 8호선. 6, 7, 8호선 지하철역과 출근 시간에 연결해 줍니다. 퇴근 시간에 데려옵니다. 최소한 GTX가 정차할 때까지라도 여러분을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취임하자마자 6개월 내에 시의회 협조를 받으면 조례를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지금 갈매도 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제가 가봤더니 1단지 그쪽에 상가가 1층도 비어 있어요. 완전히 경제가 죽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도시가 돼야 되는데 안 몰려드. 방법이 뭘까 연구하다가 결국은 교육이 좋으면은 사람이 몰려든다. 또 갈매 신도시가 젊은 우리 시민들이 많으시고 주변에 다산, 별내, 왕숙, 앞으로 왕숙, 화랑 해서 주변에 보니까는 신도시 주민만 젊은 그 주민들만 약 한 4, 50만 명 돼요. 이 4, 50만 명 중에 어느 한 군데가 교육 중심도, 명문 학원 중심 도시가 있어야 된다. 거기에 착안을 해서 중계동에 있는 또 대치동에 있는 명문 학원들 분점을 예컨대 갈매에 유치하려고. 그냥 옵니까? 오라가면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어떻게? 구리도시 공사가 갖고 있는 건물을 활용해. 건물이 부족하면 또 만들면 돼. 그래서 이 건물에 있는 거를 반값 임대료, 중계동에 보다 여기 반값 임대료를 제공하고 학원 아이들을 나중에 아까 그 공용버스를 통해서 집 앞으로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이동하게 해주는 이 제도를 하면은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학원이 있으면은 주변에 있는 신도시 아이들까지 해서 애들이 몰려들어요. 제가 갈매동 가봤더니 지금 갈매동에 학원이 없어서 다산으로 간다는 게, 별내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거꾸로 이제 주변에 있는 신도에서 이제 갈매로 이제 아이들이 몰려들면은 부모도 몰려들고 주변에 떡볶이라든지 김밥이라든지 주변에 경제가 살아요. 이게 갈매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갈매에 지금 고등학교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이 고등학교는 인문계가 아니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여기다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즘 뭐 K푸드 해가지고 요리 굉장히 인기잖아요. 셰프 그 다음에 K뷰티 이런 식으로 나가면 바로 취업이 되는 그런 직종에 지금 갈매 특성화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중학교도 하나 신설해서 갈매 신도시는 뭔가 다른 도시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도시다고 하는 독립된 개념으로 인프라를 갖춰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산호동이 물류단지가 아니고 거기가 이제 공공주택 지구로 또 하나의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저 북쪽에서부터 갈매 신도시, 산호 신도시, 그 다음에 동구 인창동, 교문동, 그 다음에 한강변의 토평 신도시에서 구리시가 완전체, 뭐 BTS 완전체, 내일 모레 공연하자 완전체 7명이 다 모였잖아요. 구리시가 다 이렇게 일렬로 완전체 도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게 제 도시 계획입니다. 그래서 갈매동.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토평 이지구 얘기했고 산호 얘기했고 갈매했는데 뭐 많이 있지만 제가 한 가지 꼭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 편입 문제입니다. 제가 그동안 자제를 많이 했습니다. 호임시장이 하니까 제가 자꾸 뭐 이제 이런저런 비판하면 또 뭐 밖에서 왜 그러냐 뭐 이런 등등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는 제가 선거에 나오는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몇 차례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울 편입 원칙적으로 나쁘지 않다. 반대하지 않는데 원칙적으로는 다만 전제 조건이 있다. 뭐냐? 이대로 편입되면은 중랑구 옆에 구리구 하나 생기는 거예요. 광진구 옆에 구리구 하나 생기는 거예요. 베드타운 생긴다 이거예요. 서울의 모든 구청들이 다 베드타운 아닙니까? 강남구는 뭐 좀 다르면. 그래서 구리시가 자족도시, 즉 구리시에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이 들어와 가지고 걸어서 자전거 타고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판교 신도시가 대표적인 거의 유일한 지금 자족도시로 평가를 받고 있는 판교 신도시 같은 그런 자족도시가 만들어진 다음에 서울로 편입된다면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 제가 이제 구리월드 디자인 사업 때문에 미국을 많이 다녀봤지만 미국 친구들은 그래요. 구리 그러면 서울 구리 그래. 우리 서울인 줄 알아. 경기도 이거 잘 몰라요. 네, 나쁘진 않다. 그러나 전제 조건은 자족도시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시에서 이걸 지금 자꾸 질질 끌면서 무슨 뭐 범시민 뭐 구리가 서울대는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또 뭐 지금 앞으로 뭐 내일 모레 4월 달인가요? 뭐 뜬금없이 갑자기 뭡니까 저 벚꽃 축제를 장담하되 하면서 뭐 서울 시민 서울대는 추진위원회 뭘 홀기대 한다고 그러는데 제발 여기서 스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시민들에게 안 되는 사업을 가지고 더 혼돈을 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편입이 좋은 점도 있어요. 보니까 800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근데 또 서울 편입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저 GH 경기도시주택공사 지금 오게 돼 있는 게 지금 수도비 돼 버렸잖아요. 지금 다른 도시 가져가려고 그러잖아요. GH가 오면은 연간 한 100억 정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지방소득세가 들어와요. 다 그게 일장일단이 지금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서울 편입이 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된다. 그러시면 다 부자 되고 뭐 다 좋아진다. 그거는 아니다 이게.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리시가 일자리 넘치는 자족도시를 만들기를 원한다면 서울로 가서는 안 돼요. 왜? 서울시 구청장은 도시계획 위반권이 없습니다. 서울특별시장한테 있어요. 그러나 경기도 구리시장은 독자적인 도시계획 위반권이 그래서 뭐 어디다 테크노베지를 만들고 어디다 농수산물
아니 서울 편입이 되면 농산물 공사가 없어져요. 서울로 가버려요. 구리 도시가 없어. 다 서울시 쪽으로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구리 한강변에다가 예컨대 무슨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K 콘텐츠든 뭐든 하려면은 경기도 구리시로 남아 있어야만이 자치 입법권이 강화돼서 우리한테 유리하다는 거고요. 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세금도 경기도 구리시는 자체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자체적으로 이걸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구청이 되어버리면 세금을 대부분 서울시 본청이 재산세니 자동차세니 서울시 본청이 전부 25개 구청 다 거두어가지고 요거 이렇게 나누어 준다고요. 가난한 동네 좀 더 주고 뭐 이리. 그렇게 해서 지금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서울시 구청이 되는 게 나쁘지는 않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다 이거예요. 아니,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만약에 서울시 구청이 되려면 지난번 총선 때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대표가 우리 전통시장 와서 여러분 뭐 김포에 가서는 목련이 피면 뭐 어쩌고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국민의힘의 총선 공약이 구리가 서울 들어가는 걸 공약으로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여기 지금 국민의힘 우리 당 후보 나태근 후보가 서울시 편입을 강력하게 공약을 했어요. 반면 민주당 후보 윤호중 후보는 서울시 편입에 반대 입장이었고 아예 공약 자체가 없어요. 근데 현 시장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구리 시민의 66%인가요? 서울 편입을 원한다면 그때 왜 그때 서울 편입을 공약한 나태근 후보를 안 찍었냐 이거예요. 왜 낙선했냐 이거예요. 앞뒤가 맞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이미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졌어요. 민주당이 국회에 과반 이상을 갖고 있어요. 이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법이 통과되려면은 국회에서 통과돼. 국회가 지금 대통령도 반대하고 이제 민주당 경기도지사가 반대하고 민주당 당론이 지금 서울 편입 반대인데 왜 구리시만 여기서 국민의힘 시장이 서울 편입의 노래를 부르고 있냐 이거예요. 왜 거기에 시민들을 줄을 세우냐 이거예요. 여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은 똑바로 하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왜 불가능하다고 그러냐면은 우선 지금 법을 만든다는데 지금 유일한 방법은 이제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많으니까 안 될 거고 법을 만드는 데가 행안부인데 지금 행안부 장관이 누구예요? 구리지역구 출신 윤호중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분은 지금 서울 편입을 지금 반대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만들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구리시, 서울시, 경기도, 다 구리시의회, 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가 서울 편입에 동의를 해줘야 돼. 근데 구리시의회는 설사 해주다 합시다. 경기도의회가 해줘요? 경기도 당연히 반대죠. 경기도 싫다 하고 서울로 가는데 왜 해주겠어요? 아닙니다. 서울시도 의회도 오세훈 시장만 저러는 거지. 앞으로 지금 누가 시장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서울시도 거의 불가능해요. 서울시 의회는 반대 입장일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구리시가 그렇게 김포 같으면 땅도 넓고 모르지만 구리시 작은 동네 오히려 아마도 내심으로는 싫어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되겠다고 지금 이렇게 혹세무민에서는 지금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문제는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여기 제가 공약에도 서울시 편입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죠. 1단계는 지방선거 끝나고 정치 지형을 봐야 돼요. 그 시민들이야. 편입되면 나쁠 거 없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이게 될만하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서울시, 경기도, 구리시 해가지고 입법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면 좋겠다. 그러나 지금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을 자꾸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길이고 여론을 호도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마크 칸이 수상한테 뭐라고 했어요?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 안 좋은 자 들어와라 이거예요. 근데 캐나다가 반대하잖아요. 캐나다 국민들 절대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나쁠 거 없잖아요. 미국 들어가면 세계 제1류국가. 브리시가 맹목적으로 서울시 편입을 얘기하는 거는 냉철한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경기도 과천시는 왜 서울 편입을 노래 안 부르냐고요. 분당이나 화성이나 평택이나 지금 반도체 도시들. 거기 뭐 대단합니다. 서울이 이제 안 부르고요, 지금.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리 한강변에 자족 도시를 만들 꿈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힘을 합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안 사업이 많이 있지만 시간상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당선이 되신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들 혹은 이외에도 구리 시민 일상에서는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무엇일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아까 이제 갈매동을 특정해서 갈매동 주민들이 아마 6개월 이내에 출퇴근에 대한 굉장한 이제 편리하게 된다는 말씀을 이제 드릴 겁니다. 이제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밖에서 지켜보니까 정말 구리시가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느냐, 정말 내 가족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정말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찾아가는 행정을 펼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의 목소리에 이제 경청을 하는 그런 행정을 펼치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시장 선거 나가시면서 어필하고 싶으신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네. 존경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제가 이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앞으로 4년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의 가장 큰 목적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구리시를 일자리가 넘치는 자족도시 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땅이 이제 토평 2지구밖에 없어요. 아까 그 사로리는 어차피 거기는 위치상 공공주택지구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토평 2지구에 유일하게 지금 희망이 있다면은 지식산업센터 용지로 약 10만 평 내외가 배정이 될 텐데 여기를 지식산업센터를 지어버리면 정말 베드타운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산업센터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성격하여 지정을 받고 여기에 우리 토평에 맞는 한강변이라고 하는 토평에 맞는 또 오크힐 옆이라고 하는 이런 지리적 이점 여기에 이제 호텔이라든지 컨벤션 이게 마이스 산업이라고 그러죠. 관광 그리고 특별히 K 콘텐츠 웹툰 애니메이션 게임 그 다음에 K-팝 전용 공연할 수 있는 돔 형태의 아레나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구리 한강변이 한류의 허브 도시를 만든 것. 전 세계 한류 팬이 약 2억 명이 되는데 이 2억 명이 평생에 한번 마치 종교인들 성지순례 하듯이 구리 한강변에 있는 한류 허브를 가봐야지 하고 찾아올 수 있는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구리 한강변에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GTX D 노선이 ABC D 노선이 인천에서 출발해가지고 김포공항 거쳐서 부천으로 해서 강남 삼성으로 와가지고 강남까지 오는 이게 지금 Y자로 갈라지거든요. 구리에 건너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동 인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말 되잖아요.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이 연간 수백만 명이 구리 한강변에 있는 한류 허브에 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공약집에다가 GTX D 노선을 구리 한강변에 유치하겠다. 그리고 지하철 8호선이 지나가는데 어차피 신도시에 또 지하철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자호수공원역에서 암사역사공원역까지 가는 중간 지점 토평동 한강변에다가 가칭 토평 한강역을 설치한다고 여기 공약을 했어요. 이 토평 한강역 지하철 8호선역에다가 GTX D 노선을 딱 붙이자, 환승시키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언제까지냐? 금년 말까지 지구 계획,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 지구 지정이 정부에서 공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린벨트가 풀렸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1년간 지구 계획을 한 세부 실시 계획 끝나면 이제 손을 못 대요. 실시 계획에 여기에 지식산업센터, 다시 말하면 도시지원시설용지 지식산업센터로 고정이 되면은 그 누구도 대통령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구 계획하는 이 금년 연말, 그러니까 이번에 6월 3일 날 당선이 되면 저는 당선자 신분을 즉각 LH 사장을 불러서 제가 가든지 이걸 협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7월 1일 날 취임하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해서라도 이건 민주당 정부를 가서 협상하고 해서라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금년 말까지 바꿔야 돼요. 이걸 할 사람은,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이 얘기 한 사람은 박영순밖에 없습니다. 저는 30년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이걸 할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출마한 거예요. 시민 여러분, 저 정말 이번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구리시 한가면 저 좋은 땅 아파트 짓고 신도시 만들어서 한 평에 지금 한 1억 가는 강변 아파트 처음 만들면 서울에 있는 부자들 와서 살고 우리는 그냥 쳐다만 보고, 구리시가 지는 강북이 저는 신강남이고 소외감 느끼고, 우리가 그렇다고 지금 수십 년 지금 바라봐 보고 있는 땅에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나중에 가서 당하지 마시고, 이번에 마지막 기회에 그래도 일하면 박영순이고, 중앙정부에서 지금 20년을 갈고 닦은 실력에다가 시장을 여러 번 하면서도 일 많이 했다고 다 인정을 하시고, 한 점 제가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일 없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이번에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면 이 기회에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건희 회장이시던가요? 이병철 회장님인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인류인데 정치는 3류도 아니고 4류라고, 정치가 좀 더 선진화되면 대한민국이 훨씬 발전할 수 있다는 고인이 됐지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참으로 어지럽고 한심스럽고 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하면서 제가 중앙정치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선거를 여러 번 치러봤지만 지금 국민 주권 시대라고 그래요. 유권자가, 국민이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게 선거입니다. 그런데 정치 분위기에 휩쓸려서 무조건 당만 보고 그냥 묻지마 투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놓고는 나중에 가서 이제 내가 뽑아놓은 지도자가 문제가 많고 또 이렇게 막 지역이 발전을 안 하고 올수도비 돼 있고 이러면 가서 그때 가서 손가락을 어떻게 할 거야 하고 후회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지금 구리시도 어떻게 보면 그렇어요. 지금 지난 잃어버린 10년이 후임 시장들이 능력도 없고 초보인데다가 또 욕심이 생겨서 이상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해놓은 것 없이 지금 4년, 8년, 10년이 지나갔거든요. 이번에 제발 부탁드립니다. 시장도 물론이고 도의원, 시의원까지 또 도지사 인물 보고 사람 보고 뽑아야 돼. 그 유명한 등소평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는 쥐만 잘 잡으면 되는데 고양이 색깔이 하얗면 어떻고 까마면 어떠냐. 이게 흑모백모령이잖아요. 시장은 일만 잘하면 되잖아요. 이 빨간 입었건 무슨 파란색 입었건 하얀색이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무조건 당 보고 색깔 보고 찍었다가 나중에 절대 후회하시는 일을 하지 마시고 이미 30년간 검증된 일 많이 하고 일 잘하고 능력 있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제 없는 박영순 이 상품 과감하게 고르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의 행보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지금까지 구리시장 출마를 선언하신 박영순 전 시장님 모셔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